40대부터 60대까지 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부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학원에 등록해서 힘들게 4주간의 교육과 2주간 의실습을 마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인 시험 준비도 결코 만만치가 않죠.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뿌듯하게 자격증을 손에 쥐고 취업에 성공을 하신 후 요양원의 말도 안 되는 근무 환경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재가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2군데의 수급자 가정을 가보니 시간에 쫓기고 수급자 가족에게 치이고 6시간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시나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며 10만원 남짓을 내면서 가정부 부리듯 하는 수급자들에게 지쳐가시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취업도 유리하고 시간관리도 편리하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위즈돔입니다. 생활지원사도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보다 나은 점이 적어도 3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점들만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 번 더 생활지원사 취업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문 요양 일을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급자 가정을 한 군데만 맡을 경우 하루 3시간만 일하게 되지만 급여가 너무 적고 2군데를 하게 되면 이동시간도 늘어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죠? 현실적으로 방문 요양을 하루에 2군데 할 경우 이동시간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는 하루 정해진 5시간을 정기적으로 일하고 월 120만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방문 요양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면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한결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사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요양보호사 일인지 가정부 일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수급자들이 마치 가정부를 대하듯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기본적으로 가사지원이 업무 이주를 이루지 않으며 돌봄 노인분들을 방문하여도 대부분은 그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자 가족들로부터 느꼈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가사지원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해서 하는 업무 자체도 그 강도가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들은 보통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많은 피로와 갖가지 질환까지 겪는 경우가 흔하지요. 제 주위의 요양보호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지원 사회돌봄을 받는 노인분들의 경우 육체적으로 중증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정서적 교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외출에 동행하거나 병원 등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 부축을 하거나 함께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중증수급자를 케어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시라면 자신도 생활지원사로 당장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취업을 할 수 있나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지원사도 완벽한 업은 아니기에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를 먼저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몇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업무에 들어가는 통신비와 유류비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중 전화로 안부를 묻는 업무가 있으며 이는 사무실에 전화로 해결해도 되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 통화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따른 통신비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방문을 위한 이동 시에 유류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출하게 되는 기름값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사비로 메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로 실제로 근무를 해보면 5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업무 자체가 내근과 외근이 함께 섞여 있는 근무이기 때문에 외근으로 인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다 해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 업무나 기타 사업장, 관련 업무 등은 그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잔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잔업이나 야근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셋째로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재가복지센터나 기관들에서 60세를 정년으로 정하여 운영이 되고 있기에 실제로는 60세가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를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루게 되므로 이 또한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사는 현재 요양보호사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적어서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에 비해 경쟁률이 높고 서류와 면접을 모두 통과한 후에 채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취업이 문턱이 요양보호사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알아보신 후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생활지원사 취업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생활지원사는 각 복지기관이나 재가복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채용 정보를 찾아서 지원해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하죠. 대부분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우대사항이고 운전면허증과 노인돌 봄서비스 혹은 기타 돌봄서비스 경력자가 우대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요양보호사로 방문 요양을 한 경험이 있고 운전면허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생활지원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나와 있지만 이 자격증보다는 요양보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노인돌 봄서비스 관련 경력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원하신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운전면허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취업 관련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생활보호사 취업 관련 포스팅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시니어 위즈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생활지원사 취업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중장년 취업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정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